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랑과 전쟁 정도는 뺨따구를 후려치고 아, 거의 그래요? 펜트하우스급의 그런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김치 싸대기 나오는 모양이다. 재밌겠다. 글로벌 기업의 말랑말랑한 속사를 까발려보는 시간, 고현경 교수의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도 기업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2%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기업의 속사를 드러내주실 고프로. 고프로 고현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현경 교수님과 함께 고프로님과 함께 지금 여러 회사들 이제 속살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도축장에 온 듯한 기분 많은 기업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뼈와 살을 분리할 그 기업 어떤 회사가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사실 회사라고 하자면 이 회사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속해 있는 이제 모 기업은 캐링 그룹. 캐링? 예, 우리 명품의 양대 산맥이 있죠. LVMH. 예. 그게 있고 이제 또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캐링 그룹이라는 쪽이 있는데요. 캐링. 그 캐링에서 가장 큰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 브랜드가 구찌예요. 구찌. 예. 그러면 캐링이라는 회사는 구찌라는 브랜드도 있고, 예,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가 명품 있는데, 전문 회사인가 봐요. 예.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오늘은 그 여러 개의 브랜드를 다 하나씩 파헤쳐 보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모자르고 네. 오늘은 이제 구찌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가 나올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오. 원래는 사실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책이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가 이제 나올 때 그 구찌 패밀리들이 이 영화 나는 반댈세라는 이제 의견 표명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뭔가 속살을 드러냈나 보죠? 예. 그래서 이럴 때 또 우리가 이런 기업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왜 난리인지.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목에서 쓴 것처럼 이 기업은 명품과 막장 사이예요. 구찌가요? 네. 명품이긴 한데 명품을 만들어냈고 그 브랜드를 이 가족들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네. 지금 이 구찌하고 가족은 별 사회 뭐 관계가 없습니다. 지분은 다 매각을 한 거고요. 창업자는 관계 없다 이제. 예. 근데 이 패밀리들 사이에서의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랑과 전쟁 정도는 뺨따구를 후려치고 아, 거의 그래요? 펜트하우스급의 그런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김치 싸대기 나오는 모양이다. 재밌겠다. 구찌 뭐 굉장히 명품, 오래된 명품으로 그냥 알고 있는데.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브랜드가 그런 것처럼 어떤 장인이 시작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구찌를 만든 사람의 창업자 이름은 구찌오 구찌예요. 진짜요? 구찌오 구찌. 예. 아, 진짜 저희 본명이에요? 예, 구찌오 구찌. 그래서 G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구찌가 두 번 구찌라는 단어 그러니까 발음이 두 번 나오고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그냥 브랜드가 구찌가 되고 그리고 로고도 GG를 이렇게 겹쳐서 만든 게 이제 로고가 되죠. 쓸 수 있죠. 예. 구찌. 예,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분이 창업자 구찌오 구찌인데 이분이 원래 자기 집안 자체가 이제 뭐 가죽 같은 걸 만들어내고 그런 이제 조그만 그 공방 같은 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젊었을 때 그런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런던에 가서 사보이 호텔에서 포터 그러니까 이제 뭐 물건 날라주기도 하고 뭐 벨보이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 사보이 호텔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되게 상류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수트케이스, 그러니까 그 러기지 뭐 이런 걸 보니까 가방이 되게 멋들어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좀 가죽은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난 돌아가서 가죽으로 뭔가 상품을 만들어내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이제 구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찌는 브랜드만 남아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구찌는 케어링사에 이제 다 지분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구찌 브랜드와 구찌 패밀리는 지금은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지금 나오는 사진 왼편이 이제 사보이 호텔에서 일하던 구찌오 구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남자. 예. 그리고 설마 왼쪽 여자분이겠어요? 아까 보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1900년대에 네. 이제 그 피렌체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자기 샵을 낸 건 아니에요. 일단 뭘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란츠라는 그 되게 유명한 가죽 그 만들어내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플로렌스, 피렌체라고 하는 네. 그 동네로 돌아간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21년에 정말로 자기 이름을 내건 샵을 이제 그때 처음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까지는 그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좀 일하고 배우고 예. 그리고 이제 1920년이 돼서야 이제 예. 자기 샵을 내는 거군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1921년이고 지금이 2021년이니까 100년 됐네. 딱 100년 100년은 됐네. 예. 자기 가게 차리는데도 한 20년 걸렸네요. 예. 자영업도 하여튼 저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어디 조직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좀 배우고 창업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요즘 우리 너무 좀 빨리 창업을 하는 게 아닌가? 예. 물론 이제 급한 마음은 뭐 충분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예. 열심히 또 이 사업에 자기 돈 들어가는데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 함부로 유튜브 시작하지 마시고 저희 3프로 TV와 함께 여기서 먼저 배우기도 배우고. 하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1921년에 구찌오 예. 구찌 아저씨가 자기 샵을 딱 내면서 그냥 구찌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예. 이름을 이제 구찌로 예, 내걸고 네.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자기 이름? 사람 이름을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에도 대부분 사람 이름으로 시작된 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회사들 중에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승마용품에 들어가는 것들 위주로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승마용품에 가죽이 많이 사용되니까 네네.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이런 제품도 만들고 저런 제품도 만들고 해서 하다가 이제 장갑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 때 상당히 부유층을 상대로 잘 만들었던 거예요. 품질이. 예. 그래서 이제 저게 뭐 영국에도 좀 소문이 나고 너 구찌 좀 써봤니? 뭐 이렇게 된 거죠. 너 구찌 가죽 알아? 뭐 이렇게. 예. 잘해야 된다니까 뭐든지. 네. 그리고 이제 제품이 가죽에서 뭐 실크라든가 이제 다른 걸로도 이제 조금씩 확장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패턴을 좀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시그니처 패턴 구찌의 예. 저거군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가죽을 어쨌든 메인이 가죽이잖아요. 네, 예. 근데 전쟁이 터지고 뭐 그 전부터 사실은 이탈리아가 뭐 에티오피아 침공도 하고 이러면서 유럽에서 이태리의 위치가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못하게 하고 물자를 조달하는데 좀 막히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이제 더 힘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가죽만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죽을 대체하는 다른 걸 뭐 써야 되겠다. 가죽 그래서 조달이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탈리에서 나는 이탈리 자기네 고장에서 나는 뭐 삼배, 마 이런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대나무가 일본에서 들어온 대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좀 차용해서 써보자. 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이제 아버지 구찌오 구찌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들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의 아들. 구찌오 구찌 알도 아들. 구찌라는 사람이 이제 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재료 말고 다른 재료들을 가져다가 좀 만들자. 그러면서 저런 패턴이 있는 캔버스를 만들어내게 돼요. 저게 삼배와 대나무로 만든 거군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구찌 제품들 보면 그냥 가죽이 아닌 그렇죠. 패브릭이 많은 거죠. 그런 게 좀 있는 이유군요. 예. 사실 요 천을 만들어내는데 대나무가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제 네. 대나무는 다른 그 손잡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가죽 위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 아들인데 이 구찌의 패밀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패밀리가 이제 나중에 막장 스토리에 다 주인공들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요분이 이제 정점에 있는 창업자 구찌오 구찌. 네. 이분이 스타. 굉장히 그 엄격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름 구두되신 거야.
그래서 아들을 굉장히 훈련을 잘 시키기도 했지만 지나친 훈련은 독이 되죠. 만족이 불러오죠. 네. 그래서 이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큰 아들이 있어요. 우고라고. 우고 구찌. 예, 이분은 자기 친아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 결혼한 네. 와이프의 아들인데 이분은 뭐 배우도 하고 뭐 무솔리니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훗날 뭐 여러 번 사고를 치기는 하는데 네. 훗날 이제 그 가족 경영에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몇 번 사고를 치십니다. 네네. 배우도 하시고. 아빠랑 18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럴 수 있었겠네요. 네, 큰 형격이죠 뭐. 그다음에 요분은 이제 그리멜다. 요분은 따님이에요. 네. 따님이 사실은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결혼한 이제 남자,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 거죠. 예. 창업자의 그 사위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번 돈도 다 내주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회사에. 해줬어요. 예. 아내를 그런데 사랑했군요. 딸이라는 이유로 예. 나중에 모든 거에서 배제됩니다. 가슴 아프죠. 네. 예. 그다음에 요분이 그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는 알도 구찌. 알도. 그다음에 요 바스코 구찌. 그다음에 요 엔조 구찌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요분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사람 로돌포 구찌. 로돌포 구찌. 그래서 요 알도 구찌와 로돌포 구찌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중요한 네.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요 알도 밑에는 3명의 아들이 있고요. 로돌포 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 분이 이제 그 며느리. 마우리치오의 아내. 와이프. 예. 그래서 요 5명들이 이제 막장 시리즈를 찍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손자 때에서 손자 때에서 아들 손자가 다 얽힌 사연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하여튼 요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딸내미까지 다 이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회사를 잘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도 이태리는 원래 승전국이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자 조달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때 나온 게 그 뱀부를 활용해서 뱀부 손잡이, 대나무 손잡이가 들어간 그 구찌의 뱀부백이 이때 나옵니다. 1947년. 이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쳐요. 그리고 이때 가죽은 소가죽이 아니라 돼지 가죽. 돼지 가죽이? 예. 소가죽을 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걸 돼지 그 픽스키니를 쓰고 그다음에 대나무 손잡이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쳐서 뭐 그레이스 켈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저 백을 든 거야. 저 오른쪽 저 사진은 그레이스 켈리군요. 예. 그래서 이 백이 뭐 굉장히 그 뒤로도 저 시리즈가 계속 나와요. 뱀부백 시리즈가. 그래서 구찌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또 이제 뭐 명성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이렇게 짧게 보여주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지금 가서 뭐 하시려고요? 아니, 무슨 백 들었나 좀 보려고. 뱀부백, 대나무백. 굳이 나무백이나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대나무백을 드셨네 또. 그레이스 켈리가 백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에르메스에 가도 캘리백이라는 게 그쵸. 있고. 네, 예. 그 저런 유명 인사들이 뭘 들었는지는 지금도 사실은 아이콘이 되잖아요. 뭐 지드래곤이 뭘 입었다, 뭐 BTS가 뭘 입었다, 들었다 그런 것처럼 저 당시에도 저런 패션의 아이콘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네.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의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신가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It'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4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찌하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이는 저 녹색 줄, 빨간 줄, 녹색 줄이 있는 거.
저거. 예. 아, 저거 이제 시그니처죠, 완전히 구찌에. 그래서 저게 이제 시그니처로 등장을 하면서 모든 제품에 이제 저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53년에 저 말 제갈 물리는 거 홀스빗에서 나온 디자인을 가지고 저걸 뭐 구두에다도 달고 뭐 저게 베개도 달고 말에서 나온 거예요, 저게? 예, 말에 그러니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승마용품 같은 거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용을 해서 가져다가 저걸 여자 신발에 먼저 붙였는데 그게 또 난리 완전 났구나. 대박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남자 구두에도 장식을 달았는데 네. 요쪽 오른편에 계신 분 저분이 또 저걸 신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저 남자분이 유명하신 그분이죠. 알랑드롱? 알랑드롱. 맞습니까? 네. 아, 딱 보니까 이야. 감이 오네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런 럭셔리 브랜드나 뭐 히트 상품들은 좀 유명인들이 인플루언서나 해줘야지. 연예계 스타들이 확실히 써야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저 구찌의 그 문양 저게 대표 문양 저게 말 저기서 나온 거군요. 어쩐지 이게 뭔가 무슨 아니, 저게 문일까 저 했는데. 구두에 달린 저 말 안장이 아니라 저 말 합니까? 하여튼 저거는 네. 저는 문양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구두에 달아놓은 거겠지 싶었어요. 너무 심심하니까. 뭐 그렇죠. 그냥 뭐 기본적으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명품이라서 그렇죠. 사람이 명품인 게 중요하죠. 네. 예. 하나쯤 갖고 싶기도 해. 또 네, 그래요. 있어 보이네 진짜. 네. 하나 사세요. 그 정도 되시잖아요, 이제는. 계속 합시다. 네. 네, 알랭드롱이 신고 저 맞은편에 있는 저분도 여자 배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이 딱 나가면서 이제 또 다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아들들이 이제 뭔가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뭐 큰 아들은 해외 사업을 하고 뭐 둘째 아들은 피렌체 공장을 담당하고 뭐 셋째는 밀란에 또 부티크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회사를 많이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찌는 미국 진출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요? 아니 미국까지 가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알도가 너무 적극적이다. 지나치게 적극적이다. 그래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저 때만 해도 약간 좀 유럽에서는 미국을 조금 하대하는 느낌 좀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있었고. 있었겠군요. 예. 그리고 아직도 유럽 중심의 사고를 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알도가 열심히 진출해서 미국에서 샵을 딱 내고 아버지를 모셨어요. 오프닝하면서 그랬더니 너무 감동한 거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 역시 내 아들이야. 다 내 밑에서 커서 그렇지 하고 이제 그 굉장히 뿌듯했다고 그래요. 저기 지금 보여주시는 저 사진이 미국의 가게인 모양입니다. 예, 미국에 오픈했던. 예. 별거는 아니게 생겼습니다만 그냥 구찌네. 그래도 자기 이름이 저렇게 걸려 있으면 뿌듯하지. 네. 근데 약간 저분은 좀 마피아 대부처럼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어렸을 때 좀 가난했었기 때문에 식탐이 좀 있으셨나? 예. 어. 그래서 자기가 제일 굉장히 즐거워하는 게 돈을 벌고 나서는 가족 다 모아놓고 맛있는 거 요리해서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다 먹고 나서 씨가 한 대 피우는 걸 굉장히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 식탐이라는 게 네.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요즘 어디 시켜서 집안에서 시켜 먹잖아. 네. 그러면 한 3분의 1은 버려요. 그러면 그 버려야지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먹을 수도 없고 뭐 나만 놓을 수도 없지만 좀 덜 시키면 되는 그러니까 걸. 찝찝해 마음이. 그렇다고 내가 뭐 그런 정도의 돈을 막 열심히 아끼고 근면절약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냐 아닌 거 알잖아요. 뭐 주식회사를 뭐 몇백만 원씩 까먹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그렇게 뭐 해봐야 뭐 얼마 지나 되겠어. 한 몇천 원어치 그 음식 남는 건 그렇게 싫고 저거 먹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런 걸 식탐이라고 한다. 저도 항상 메뉴를 예를 들면 3개만 시키면 충분히 우리 식구 다 먹는데 꼭 4개 5개를 꼭 시켜요. 본인 배고플 때 주문하면 그래.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안 시켜서 내가 못 먹어본 맛이 있는 거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혹시 저것이 맛있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일단 맛은 다 봐야 돼. 그래서 저는 그건 식탐이 아니라 뭔가 그 진취적인 도전 의식인데 그런 의식이 음식에 나타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음식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보통은 그렇게 여러 개를 시키더라도 좀 덜어놔요.
일부 누군가 포장할 수 있게. 그러세요. 먹다가 남은 걸 싸는 것보다 그렇지. 처음부터 아예 좀 덜어놓고. 진짜 그렇지. 현명하시다. 그렇지. 우리는 왜 그걸 못할까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하여튼 구찌는 그렇게 가격수 모아놓고 반대 식사하는 있는데 거. 미국 진출을 해서 네. 막 멋들어지게 하고 네. 미국에서도 제품이 잘 팔리는 거를 오래 보지는 못하셨어요. 미국 갔다 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당시에는 피렌체에서 미국을 가는 게 그렇게 멀고 힘들었대요. 다이렉트 플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그렇지. 힘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미국 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은 일단 재산을 안 줘. 오. 그래서 딸이 소송을 해요. 근데 결국 패소를 하고 아이, 그러다 보니까 네. 남은 아들 셋, 이제 돌아가신 아들, 그다음에 사고 쳐서 멀리 간 아들 빼고 아들 셋에게 똑같이 지분을 나눠줬는데 원래 교육 시킬 때도 그렇고 일을 시킬 때 약간 경쟁을 붙였다 그래요. 아들들끼리 예. 사이 별로 안 좋았겠구나. 그러니까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균형이 되게 위태위태한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 균형점이 맞춰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약간 그렇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줬는데 알도 구찌가 미국에 매장을 열었고 알도 구찌가 해외 진출에 되게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때부터 많이 커요. 그래서 뭐 반대하는 아버지도 없겠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로고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 G를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든 저 네네. 구찌 로고가 이제 저 때 당시에 61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모든 제품에 저 로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히트친 백이 이제 재킷백이라고 해서 제키. 제클린 케네디. 제키도. 제클린. 제클린. 예. 저 백이 또 이제 저렇게 명성을 타다 보니 유명한 사람이 들다 보니 또 없어서 못 파는 상태가 됐고요. 참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백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뭐라고? 백은 일종의 하여튼 뭐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자신의 정체성과도 비슷한 그럼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에게 차가 있다면 여자에게 백이 있다 뭐 이런 그럼요. 비유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들을 미래로 데려다주는 백 투 더 퓨처. 네.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백 점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런 브랜드 값어치가 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네. 당연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화장품. 그 브랜드를 이것저것 만들어야지. 그렇죠. 이것저것 만들어야죠. 구찌 아이스크림, 네. 구찌 순대,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구찌 향수를 낸 거예요.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구찌 향수도 잘 팔렸고 뭐 이런저런 것들 뭐 액세서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식탁보예요, 뭐예요? 손수건인가? 지금까지는 구찌는 어떤 일정한 패턴, 가죽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꽃무늬 같은 거는 내지를 않았어요. 저기 꽃무늬 스카프구나. 예. 근데 그레이스 켈리가 와서 여기는 뭐 이런 무늬가 없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꽃무늬 같은 거 없냐 물어봤더니 바로 만들어. 로돌포 구찌가 없다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VIP가 왔는데. 당연히 있지 왜 없냐고. 우리가 특별히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고 해서 잽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잽싸게 만든 거를 이제 그레이스 켈리한테 주고 그레이스 켈리가 저걸 묶고 다녔더니 또 대박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런 제품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플로라 컬렉션이라는 걸 아예 만들어서 라인을 하나 뽑은 거죠. 자, 사업의 순발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없을 수는 있지. 안 만들었을 수 있는데 필요하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 시기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구찌가 굉장히 승승장구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막장 얘기는 없는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잘 될 때 네. 저렇게 해외로 뭐 다른 지역으로 다른 제품으로 라이센스가 막 뻗어 나가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부터는 드라마가 연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게 왜 나왔냐면 그 옆에 사진을 보시더라도 알겠지만 이게 뭐 어디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건데 뭔가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백 안에 저 뭐예요? 총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그다음에 치정. 뭐 애증의 관계, 치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태로운 형제간의 균형이 어찌 됐든 대강은 맞춰주고 있었는데 이 바스코 씨가 돌아갑니다. 네. 바스코가 누구였죠? 바스코 구찌 그
그 구찌오 구찌 아들 중에 한 명. 아, 근데 예. 이분은 자식이 없었어요. 네. 그냥 돌아가셨어요. 창업주의 여러 형제 중에 자식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큰 문제 지분이 네. 33.3 대 33.3 이렇게 아, 있다가 그게 형제들이 가져가야 되는구나. 저거를 다시 논아서 누구와 누구의 구도로 가냐면 알도 구찌와 로돌포 구찌가 5대 5로 갖고 갑니다. 네. 그렇겠지. 셋이 나눈 것 중에. 예. 뭐 근데 요분들이 있는데 알도 구찌가 뭔가 자기는 항상 이분은 도전적이야. 그러니까 라이선스 사업을 무지하게 벌려요. 그러니까 향수로 대박을 쳤죠. 그다음에 뭐 시계 라이선스도 하고 뭐 별의 사업의 라이선스를 다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네. 로돌프 구찌는 약간 위협을 느끼긴 했어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로돌프 구찌가 돌아가시면서 그 지분을 다 마우리치오 구찌가 가져갑니다. 그의 아들이 아들인, 가져가요. 그의 아들인. 예, 이 아들과 알도가 약간 관계가 안 좋아요. 삼촌과 경쟁 관계를 조카죠. 삼촌과 이제 조카네. 그렇죠. 그런데 이 알도 밑에는 파울로 구찌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또 나가서 뭔가 사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집은 피가 그렇구나. 알돈의 피가. 예. 근데 알도가 보기엔 파울로가 너무 지나쳐. 라이센스를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기 피 받아 그런 건데 그걸 왜? 근데 어쨌든. 라이센스를 막 남발하다 남발하니까. 보면 그럼 이제 브랜드 가치 떨어지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파울로 구찌가 나는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네, 양말도 라고 하고 뭐. 아버지한테 덤비다가 결국은 파울로 구찌라는 브랜드를 냅니다. 한때 한국에도 파울로 구찌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뭔가 그 구찌는 구찌인데 뭔가 세컨디어적이야. 저게 그거구나. 파울로 구찌. 파울로 구찌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백화점 같은 데서나 세일 엄청 했었죠, 저거. 그랬어요? 예. 저거 그 세일 많이 구찌 가문에서 오리지널리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저 파울로 구찌가 아버지가 자꾸 자기 앞길을 막는다 생각해서 라이센스 주신 나가서 거구나. 저거를 만든 거예요. 또 여기까지는 그래도 분쟁은 있지만 막장은 아니었죠. 그러네. 예. 그래서 2부에서는 막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파울로 구찌까지. 파울로 구찌 추억의 이름도 오늘 받고 이제 본격적인 막장 드라마가 2부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어때요? 1부는 이제 잘 보셨죠? 2부는 안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막장 드라마. 결국 시청률은 또 막장 드라마가 이끌어 가니까요. 네, 이제 저희가 막장을 이해하려면 이 앞에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저 그런 상황에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막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아 그래요? 또 거기까지는 평범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창업한 거 손자들이 갖고 가서 조금 어떤 손자 뭐 이렇게도 하고 저 손자는 저렇게도 하고 있다까지인데 여기서 막 그런데 이제 이 구도가 형성이 됐잖아요. 네.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네. 딸은 뺐고 셋이 있다가 한 명은 돌아가셨고 2명이 남았는데 2명에겐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스타일은 다른데 예. 뺏긴 딸이 혹시 뭐 변수가 생깁니까? 뺏긴 딸은 네. 그냥 사라지 그 예. 스토리에서 사라지고 예. 그럼 결국은 손자 둘 남았는데 그렇죠. 이 손자 둘이 얽혀가는 이야기가 예. 거의 펜트하우스급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자, 얼른 1부는 문 닫고 바로 2부에서 막장 드라마 한번 저희가 구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현경 교수님, 자 2부 준비되셨죠?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일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